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20년 2월 3일 월요일 아침 출근길 영상입니다. 많은 이렇게 지식산업센터에 임대 투자자들이 늘고 있잖아요. 과거에 이제 현재 운용되고 있는 이렇게 과거에 지어졌던 건물들에서 보면 이렇게 임대 사업을 하는 방식이 어떤 형태가 정확하게 맞는지가 이렇게 보여지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 건물들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그 사례들을 보고 어떤 점에 좀 착안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하고 가산 디지털 단지에는 관리 주체가 하나인 건물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가산 디지털 단지에는 역 바로 옆에 제이플라츠가 이제 재능에서 직접 지어서 임대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BYC 하이시티가 BYC에서 지어서 자체로 임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단지 구로 디지털 단지에 가보면 태평양에서 이렇게 직접 지어서 임대를 주고 있는 건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산업단지 공단 키콕스에서 직접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주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제 이 4개 건물을 유심히 보게 되면 공통점이 분명히 있어요. 공통점이. 이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일단은 관리 주체가 하나였다는 거에서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고 다른 건물보다 임대료가 더 비쌉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건물들이 다른 건물보다 확실하게 다른 부분은 뭐냐면 일단은 전체가 다 임대인 건물이다 보니까 평형대가 작지가 않아요. 거의 대부분 전체를 좀 큰 평수 위주로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사실상 디지털 단지 안에 요 건물들이 좀 유일했기 때문에 조금 볼륨이 있고 큰 업체가 들어가고 선택할 수 있는 이렇게 대안으로서는 이 건물들을 먼저 보기는 했습니다. 분명히 확실히 이 건물에 들어가 있는 업체를 실질적으로 일일이 업체를 다 데이터를 뽑아서 업체를 비교해보고 검색해본 결과 굉장히 우량한 기업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실제로 제이플라츠에 있던 그 입주하고 있는 건물에 있던 회사들이 굉장히 큰 업체들이 많았고 외부 감사법인, 외관법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부분이고요. 실제로 또 BYC ICT 같은 경우에서는 컴투스, 게임빌이 거의 3개 동 중에 1개 동 정도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한 업체가 이렇게 크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자체도 디지털 단지에 없을 뿐더러 이렇게 큰 평수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이 장점은 굉장히 크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로 디지털에도 그 키코스에서 직접진 건물에는 넷마블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태평양에서 지은 건물도 굉장히 우량한 업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걸 거꾸로 이제 한번 이런 과거에 직접 임대를 하고 있는 건물에서 그러면 지금은 무엇을 보고 배워야 될 것인가? 지금은 어떤 부분을 좀 착안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봤을 때요. 확실히 그 최근에 너무 이렇게 수요자의 니즈, 그 다음에 필요해서 평수가 작아졌다고 제가 작아진 게 아니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이렇게 평형대를 작게 자름으로 인해서 선택할 수 있는 평형이 너무나도 이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렇게 대형 평형으로 제공되는 임대 건물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 임대 시장을 더 위축시키고 있고 더 어렵게 하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이런 시기에 차라리 대형 평형으로 임대를 줬을 경우에 더 임대를 잘 줄 수 있고 더 원활하게 갈 수 있고 더 여러 가지를 도모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대부분 이제 전용 면적이 15평에서 25평 내외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기존 아파트형 공장일 때는 최소
이렇게 면적이 전용 면적으로 봤을 때 보통 뭐 30평, 40평이 기본 면적이었다는 거라고 볼 때 기업체의 컨디션들이 상당히 많이 달랐다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조금 기왕에 임대 사업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신다면, 물론 이제 자금적으로는 영향이 있겠죠. 자금적으로는 문제가 좀 있겠죠. 근데 조금 대형 평형으로 선택을 해서 대형 평형으로 임대를 이렇게 한 개의 매개체로서 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을 좀 살린다고 봤을 때 그 임대의 공실적인 부분도 많이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자산 가치로서도 또 해소가 되고, 충분히 더 좋은 부분들로 생길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보여지고요. 위에 말씀드렸던 이 4개 건물을 실제로 가보게 되면 굉장히 관리도 잘 됐을 뿐더러 모든 인프라 부분에서도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 다음에 그 기업체들이 우량하고 큰 기업체가 이렇게 들어왔음으로 인하여서 주차가 불편할 것 같은데도 주차가 훨씬 더 쾌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많이 어필을 했고, 또 주체가 하나이다 보니까 그 외적인 부분들도 근린생활시설에서 들어가야 될 부분도 굉장히 쾌적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입주하는 회사들이 선호를 하는 이런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임대가는 그 주변에 있는 이렇게 임대가보다 10%에서 20% 정도는 임대가가 비쌉니다. 실질적으로 거의 한 4만 원에, 다른 곳이 지금 3만 원 초중반대라고 봤을 때 거의 4만 원대 평당 임대가를 육박하니까 굉장히 임대가도 싸지 않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임대는 굉장히 잘 나가는 이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큰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대안으로 여겨졌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제가 최근에도 여러 번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지만, 좀 큰 평수대의 임대 사업을 이렇게 진행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대형 평형 우량한 기업을 선택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그런 업체들이 사실은 선택할 곳이 많지 않거든요. 이런 업체들을 이렇게 맞아서 임대 사업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고, 또 이렇게 임대나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훨씬 더 수익적인 부분에서도 안정적으로 길게 갈 수 있는 이런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염두에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그냥 그렇다더라가 아니라, 제가 사실은 그 이제 들어왔던 기업체들을 다 일일이 데이터를 내볼 수가 있잖아요. 데이터를 내보면 확실하게 그게 보입니다. 확실하게 보여요.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매출이 많고 안정적이고 회사를 굉장히 잘 꾸리는 회사들이 그런 건물로 임대를 들어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만큼 임대 사업에 있어서 리스크가 없어진다라는 개념입니다. 이 정도 오늘 또 아침 첫 출근길 영상을 이 정도로 하고요. 또 벌써 2월달이 시작돼서도 벌써 3일째 됩니다. 또 언제 갔냐는 듯이 1월달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 또 올해 한 해 또 두 번째 2월달 열심히 또 파이팅 하시고요. 저도 또 열심히 또 달려가고 함께 또 좋은 일들을 많이 마련해 보는 그런 2020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